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무역 질서와 세계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26일 전 세계에서 공개되자 해외 언론의 평가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현지 시간 26일 시즌2 공개 직후 몇 시간 만에 리뷰 기사를 송고한 가운데 기사 내용은 대체로 이번 속편이 시즌1에서 보여준 참신함과 날카로운 주제의식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말 쇼핑 대목인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기간 소비자들의 지출이 4%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적된 고강도 긴축 여파에도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세를 강력한 소비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현지 시간 26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월가에선 목표가 상향 조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성공 투자를 향한 힘찬 발걸음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소연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0거래일 내내 빠져서 걱정을 시켰던 다우지수는 5거래일 내내 홀로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소폭 밀리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죠. 바로 애플이었는데요. 시총 4조 달러를 목전에 두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이슈와이드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아침에 있는 어젯밤 미증시를 통해서 SES AI 사상 최대 상승세를 보여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볼 거고요.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를 통해서는 미국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어떠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전 리포트는 다시 불거진 정치적 리스크로 역의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미국 소식은 아침에 있는 미증시를 통해 김희연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5% 하락하면서 2만 선을 방어하며 마무리했고요. S&P 500 지수도 0.04% 하락하면서 6,000포인트 선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7% 소폭 상승하면서 43,32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첫 번째 거래일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의 출회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임 이어가다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내 기관 투자자들은 다소 소극적으로 거래 중이고요.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와중에 이 시장이 한산한 오늘은 산타랠리의 지속 여부에 우려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579%로 0.17% 하락하며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03%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5,175포인트 만들어냈고요. WTI는 이 달러 강세와 중국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0.77%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배럴당 69.56달러 만들어냈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애플만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플은 오늘 0.32% 상승하면서 259.02달러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260.1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죠. 웨드부시는 2025년까지 성장을 촉진할 혁신적인 AI 기반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기대하면서 목표 가격을 300달러에서 32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곧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21% 소폭 하락하면서 139.93달러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28% 하락하면서 약보합 마무리했고요. 알파벳 역시 0.26% 소폭 하락하면서 195.6달러 만들어냈습니다. 애플이 구글의 온라인 검색과 관련된 미국의 반독점 재판에 지지 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0.87% 하락하면서 약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파업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소폭 하락세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0.72%, 1% 가까이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어제 급등세를 뒤로하고 1.76%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ES-AI입니다. 무려 100% 상승이라는 숫자 기록해냈는데요. 배터리 제조업체인 SES-AI의 주가가 장중 사상 최대 168%까지도 급등하는 등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회사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회사가 MIT 출신의 치차오 후 박사가 2012년 설립한 배터리 스타트업이죠. 설립 당시에는 사명이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이었는데요. 이후에는 현재 사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전 손실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최근 SK가 이 SES-AI의 주식 4억 2,400만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UAM과 ESS 시장의 진출까지 선언한 상태이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추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쿨러 테크놀로지입니다. 40.35%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우주기술 기업 쿨러 테크놀로지는 목요일에 약 2,100만 달러 상당의 217.18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힌 후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전에는 43%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이 회사는 미국에서는 배터리 검증 솔루션 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와의 배터리셀 첨단 자동 검사 시스템 계약의 일환으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검증하기도 한 회사죠. 쿨러는 12월 4일에 새로운 비트코인 재무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요. 그날 비트코인은 처음 10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쿨러가 새로 인수한 비트코인은 코인당 평균 가격이 약 9만 6천 달러 선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잉여 현금의 최대 90%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니웰 인터내셔널입니다. 1.29% 상승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항공 운송 분야의 다양한 제품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니웰 인터내셔널. 오늘 다우지수 종목 중에 주도주로 꼽혔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증권사 제프리스는 허니웰 인터내셔널에 대해 보유 등급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목표 가격을 22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허니웰의 다양한 사업부 중에 현재 항공 우주 부문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허니웰은 40년 연속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왔고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견고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추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무역 결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과 디지털 통화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러시아 재무장관은 실험적으로 러시아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대외 교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그런 거래는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이런 거래가 더 확장되고 발전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내년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튀르키예 등 러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 은행들은 서방의 제재 위반 조치를 우려해 대러시아 무역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올해 국제 무역 결제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통화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채굴 역시 합법화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대체 자산의 예로 꼽으며 세계 어느 누구도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미국 상원 의원들이 대북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찬성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지지해온 인사들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또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확장 억제로는 부족하며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왔고요. 또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복귀시키는 옵션을 모색하는 일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최대 기업 공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인도 증시 IPO 규모는 179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요. 아시아 기준으로는 중국을 제치고 1위입니다. 한편 지난해 1위를 기록했었던 중국의 IPO 규모는 올해 들어서 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나 급감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한 데다가 규제 환경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상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IPO 둔화가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증시가 올해 주목할 만한 IPO 성적을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인도 IPO의 거래 건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당 평균 규모는 최근 2년 동안 약 75에서 80%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투자가들이 인도 증시에서 발을 빼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사형수 감형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최악의 살인범 37명의 사형을 감형한 바이든의 결정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이후 법무부에 폭력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형 구형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시 법과 질서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일괄 감형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었고요. 실제 제도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미국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주정부 차원에서 25건의 사형이 집행됐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인디애나주 테어호트의 사형장을 재가동했었고 13명의 사형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조건 제시로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점령군이 철수, 휴전, 포로, 실향민 귀환에 관해 새로운 조건을 설정해 합의 도달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은 하마스가 휴전 1단계에서 석방할 인질 명단을 아직 이스라엘 측에 전달하지도 않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협상 대표단은 내부 협의를 위해 전날 카타르에서 귀국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으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민간인 251명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슈와이드를 통해 전문가와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넓은 시선으로 시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지수만이 나홀로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빠지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산타랠리가 멈췄다라는 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애플의 독주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 체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간밤의 미증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타랠리가 멈추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아시아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 나와줬고요. 미국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빅3, M7 주들은 아직까지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미 증시 기술주들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이런 산타랠리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이런 주요 아시아 지표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쪽에서도 큰 이슈는 없었다라는 점들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연말 산타랠리 주춤하겠지만 추가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살짝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 역시도 긍정적인 지표로 인해서 계속해서 산타랠리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크리스마스 휴장 이후에 미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M7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올해 정말 M7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브로드컴이 추가되어 배트맨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 M7 기술주 랠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타랠리가 주춤하면서 M7들도 함께 살짝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런 M7 주들의 행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M7 주들의 강한 상승 이 부분은 최근 브로드컴 같은 이런 강력한 대체제들
기존의 M7들 외에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 추가적인 상승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테슬라도 지금 현재 충분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M7 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점 특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함께 이런 DC 전기차 어댑터 무료 배포 소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해서 서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성 확대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 좋은 흐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런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대항마 평가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 이 하드웨어 쪽에도 우리가 추가적인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불공정 무역 조사 부분에 대한 소식도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 이런 규제 부분, 규제 완화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팔란티어라든지 국방부 과제를 했던 이런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개별 기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7 역시 올 한 해 정말 눈에 띄는 수익률을 자랑했었고요. 올해 이어서 내년도 역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단 추가적으로 기술주 랠리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팔란티어 등 개별 종목 역시도 이슈 그리고 즉 호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7% 넘게 오르다가 살짝 좀 내려가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세는 조금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충격 어댑터 관련해서 이와 관련된 현대차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었고 앞으로 트럼프 2기 내내 좋은 호재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테슬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M7 이야기를 또 나눠봤고요.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등등 기술주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기 행정부가 앞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를 두셔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트럼프 2.0 시대, 미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 보게 된다면 전체적인 가격 흐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기존의 1기 트레이드 때의 흐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기 같은 경우 가격적으로 굉장히 혼동성이 있었다, 변동성이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선 뒤에 반영된 가격적인 흐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테슬라라든지 다양한 관련 종목군들이 이런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 이후에 여기에서 일정 기간 되돌려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은 이런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연준의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할 점 바로 미국과 다른 국가의 성장 차이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 독주 체제가 수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책적인 부분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여부 그리고 금리 여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SEP에서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9월 2%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소비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 직후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우선 10만 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현재 코인 360 기준으로는 9만 5천 달러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네,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유력할 때 그 시기부터 이 코인에 대한 시세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축통화 그리고 금리 부분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정책적인 부분 함께 지켜봐야 될 텐데요. 단순히 우리가 시세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 트럼프 관련주들의 고점에서의 되돌림 현상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현상과 함께 비트코인도 단기로는 이런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 흐름에 있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는 이런 금리 부분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코인의 시세 부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이와 동시에 정책적인 부분을 동반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미증시 특징적인 섹터 역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에서 좀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면 최근 들어서는 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쪽에서도 상승 랠리를 가파르게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차후의 기대감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내년도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역시도 좀 완화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섹터별 특징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인 섹터별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 섹터에서 최근 들어 이슈가 있었던 섹터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ASMB의 비형 간염 치료제 임상 시험의 긍정적인 결과 호재가 나왔다라는 점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 중에서도 치료제 부분 약가가 단가가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약을 굉장히 오래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제품, 이 제품에 대한 임상의 호재가 나왔다는 것은 매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들 수가 있겠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학회 부분, 임상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 쭉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임상 부분에 대한 부분은 1상, 2상, 3상 각 단계에서의 어떤 결과치가 나왔는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1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학회라든지 다양한 발표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굵직한 학회, 뭐 이를테면 암학회라든지 다양한 질병에 관련된 학회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런 일정들 그리고 이런 임상에 대한 결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섹터 함께 볼 텐데요.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러스트벨트에 연관되면서 제조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자동차 섹터에서 이 내연기관에 대한 흐름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흐름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혼다와 닛산 합병 효과를 통해서 이런 혼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이슈 살펴본다면 지금의 이런 혼다와 닛산이 합병이 되게 된다면 세계 3, 4위를 다투는 굉장히 큰 자동차 공룡 기업이 추가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자동차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 재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합병 발표 이후에 뭐 혼다가 추가적으로 1조 억엔 이상의 이런 추가적인 매수, 주식 매수와 투자에 대한 부분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자동차 분야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바이오 쪽 특징주는 어셈블리 바이오 사이언시스. 우선 비형 간염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가는 8% 넘게 개장 전에 뛰어 올랐고요. 본 마켓에서도 4%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월에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직전 직후로 상승세를 조금 더 가파르게 탄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혼다 그리고 닛산의 합병 이슈입니다. 합병 계약 양해 각서를 체결했는데 단 여기서는 좀 시끄러운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합병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좀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회의론도 있는 만큼 여기에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의 공습을 막아내기도 힘겨운 가운데 제2의 현대차, 기아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자, 이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 전 세계적인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뭐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기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지금 이런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 없애겠다라는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2차 전지주들, 전기차주들 흐름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당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차량가에 대한 부분은 바로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매출 부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정책적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이런 차량 판매, 제조 쪽에서의 차량 판매, 추가적으로 이런 전기차의 판매량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이런 유럽, 중국 전기차 판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판매율을 보였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 외에 다른 이슈들,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으로 회복을 보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강했던 상승 판매량, 테슬라의 판매량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이런 자동차주들의 흐름은 아직까지 이전만큼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중장기적인 흐름 회복을 위해서는 매출의 근본적인 증가, 자동차 판매량의 회복이 선행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으로 올해 상승분을 보여줬었던 건 아니었었죠.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 회복 실적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정책적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전기차 쪽은 그래도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2025년도 어떻게 좀 내다보면 좋을까요? 일단 2025년도 투자 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쪽 일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의 상승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볼 것인지 이 점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상승 흐름, 강한 급등이 나왔던 섹터는 단기적인 되돌림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런 다양한 개별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개별 이슈들 중에서도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이슈 꾸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임상 부분
신약의 출시,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JP 모건 헬스케어, 이런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죠. 이때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외에도 3월 알츠하이머 학회, 그 외에도 3월에 바이오 유럽 컨퍼런스, 폐암학회, 다양한 암학회라든지 치매학회, 이런 굵직한 학회들의 이슈가 있을 때는 여기에 관련된 제약사들, 이 관련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앞두고 관련된 회사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 이런 제조 관련된 업체들, 특히 이런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금리 부분 그리고 정책 부분 우리가 꾸준히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 트럼프 정부 관련된 것들 외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량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M7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기조로 잡고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 M7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느냐라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기관에 대한 수급, 정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정부 기관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수에 대한 것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M7에 대한 앞으로의 향방, 상승에 대한 방향이 더 유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신약 출하 그리고 임상실험 결과 역시도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체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가늠해볼 포인트인데, 중장기적으로는 M7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수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간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 좀 상승 곡선을 그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종목 체크 역시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그 외 종목 역시도 궁금하고요. M7 내에서도 대표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종목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어셈블리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혼다 단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M7 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가장 지금 강한 흐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주춤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 이것이 단기적인 주춤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IT 종목, 이런 반도체 종목은 꾸준히 좀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단순한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AI, GPU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 미국과 중국에서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M7 가운데 관심 종목은 엔비디아 꼽아주셨습니다. CNBC도 내년도 엔비디아와 퀄컴, 마이크론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고요. 특히나 투톱으로 따지자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을 꼽기도 했었는데, 엔비디아는 정말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어셈블리 바이오사이언시스 그리고 혼다 역시도 내년도에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만 가장 큰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로 꼽히고 있는 CS2025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거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CS202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행사죠.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CS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분야에서 신기술 어떤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새로 부각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부분, 기존 CES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이슈들 체크를 해보시는 것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신기술 외에 이런 제조업 분야에서 계속해서 최근 24년도, 23년도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는 부분, 제조 쪽에서 한번 꾸준히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맞춰봤습니다. 우선 CS2025 같은 경우는 제조업 쪽에서 신기술을 매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기술력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CS에서 강했던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헤드 미국 기술주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증시 상승분도 일정 기간 되돌림 현상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M7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애셈블리 바이오사이언시스, 혼다 두 가지 종목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CNBC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에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의 취임이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B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1%는 트럼프가 경제와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트럼프의 인공지능 개발과 정책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57%는 트럼프와 그가 임명한 인사들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쟁점인 관세에 관해 미국 경제와 근로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 또는 방해가 될지 묻는 질문에는 50대 50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질적인 핵심 인물로 떠오른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28%의 응답자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응답하기도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M7 종목들의 상승세와 대형 기술주 선호 현상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노동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8일에서 14일 주간 191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주 수정치 대비 4만 6천 건, 시장 전망치는 1만 1,000건 상회했습니다. 이는 최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수정치를 하회했는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해고된 근로자들의 실업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둔화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건 일부는 신청 자격이 없고 일부는 자격은 있지만 신청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고용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오늘 최대 4%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가상화폐 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6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8% 내린 95,6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성탄절 전날이었던 24일 99,800달러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10여 시간 만인 25일 오전 5시쯤부터 하락하며 전날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는 95,000달러 선에 가까워졌지만 더 우려되는 것은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나 날아갔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단기적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12월의 끝, 연말을 맞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올해 비트코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광받게 된 점, 무엇보다 미국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S&P 500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견조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투자 열의가 역설적으로 그가 비난해왔던 청정에너지 산업의 호황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와 가상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일정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그가 수년간 비난해온 청정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이유는 AI와 가상화폐 사업이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기존 화석 연료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부랴부랴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완공까지는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시장에는 선반영되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청정 에너지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ETF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선 기간 동안 청정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취임 후 폐지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해왔죠.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의 기후법이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지지하자 전기차에 대한 입장도 완화했다면서 이 비판적인 청정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둔 가운데 미증시 3대 지수는 오늘 새벽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애플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M7 내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장 한마디입니다. 다시 불거진 정치 리스크, 환율은 역외로 1,47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계속해서 국내외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참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1기 당선 때에는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해봐야지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요. 2기 당선이 되고 나서 한국의 대통령이랑 또 통화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로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우리 역시도 정책적으로도 참 리스크가 많은 상황 속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가 물밀듯이 좀 밀려나고 있는 모습 안타깝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특징적인 테마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환율은 1,464원, 역외선 1,47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460원대 안착인데요. 정말 그야말로 분석가들에 따르면 1,500원대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환차손이 우려가 되면서 환율에 대한 그런 손해가 우려가 되면서 외국인이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결국 돈을 빼서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에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조선과 조선기자재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환율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섹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도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은 삼성전자가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를 줄지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외국인은 삼성전자 10조 원을 넘게 팔아치우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모든 반도체단에서 다 뺀 건 아니었었고요. SK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가운데 삼성전자만 나 홀로 좀 외국인의 외면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창 몇 년 전에 R&D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했어야 됐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과감한 투자로 인해서 일본의 나믹스로부터 언더필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HBM 수율을 80%까지 늘린 반면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해당 수율을 60%까지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 역시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에 HBM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향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외국의 경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발생이 되면서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 즉 국정마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 역시 요동치고 있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빠지고 있다는 부분 좀 간과할 수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 1위 소식에 일부 관련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또 이쪽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 도전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상승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짧게만 참고해 보겠습니다.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죠. 한미약품은 1년 동안의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형제 측이 모녀에게 지분을 어느 정도 넘겨주면서 일정 부분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하했다는 소식에 고려아연은 어제 7%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선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걸리적거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다음 특징주 좀 가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새내기주였죠. 파인메딕스가 더블 로코스닥을 대비했습니다. 성공적으로 120% 넘는 급등세로 장을 마무리했었고 또 넵튠은 자회사 이터널 리턴이 중국 판호 허가가 됐다라는 소식에 7, 8%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는 전기차 캐즘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만 원대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소식. 내년도에도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인도에 대한 러브콜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로 HD 현대중공업이 어제장에서 6%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제는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제까지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자동적으로 어제 배당을 받은 만큼 주가가 좀 빠지면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았던 종목이 있다 한다면 오늘 그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율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고환율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고환율 수혜 섹터가 앞으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환율부터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464원 80전까지 나왔고요. 역외 환율에서는 1,470원 터치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 현재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임명권 행사를 좀 보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환율이 다시 한번 1,464원까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이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 또한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책을 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선은 고환율 수혜 섹터로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볼 텐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수출 다변화를 이미 이뤄놓은 상태고 현지로 받아들이는, 현지 통화로 받아들이는 판매 비중도 높아져서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거다라는 거고요. 원자재 값 상승이나 해외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수출 호재다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섹터로 예시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엔 없는데 조선주가 최근 고환율 수혜 섹터로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환해지 비율이 높으면 수혜받을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 비율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환율이어도 크게 수혜받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3대 조선 3사 대비해서는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덜 가고 있는 주가의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공장들도 지금 미국에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시설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해외 현지 생산이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테슬라처럼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자동차 브랜드들은 지금 가격의 달러에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고환율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격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항공사 입장에서는 비행기 대여료 그리고 유가를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고환율일 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환율이 10원 정도 올랐을 때 약 280억 원 정도의 외화 평가 손실도 일어난다라는 소식도 같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호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수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상 체결 지수는 0.72%, 0.41%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가 배당 기준일이었습니다. 어제 배당 받은 만큼 오늘은 주가가 빠지면서 자동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412선, 코스닥은 672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공급망 속에 삼성전자가 좀 빠져 있는 상태라서 오늘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보게 될지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1위 종목 알테오젠이 30만 원 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30만 원 선 아래에서 매수해서 그 위에서 파는 전략, 트레이딩 전략 이야기 많이 나눴었는데 여전히 유효할지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27일 금요일 문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물량을 빼내면서 지수 하락을 또 이끌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워낙 거래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지수를 이끌고 가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여전히 반대로 갈지 아닌 커플링 상태 보여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상 체계가 비슷하게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19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하락폭 자체는 0.42%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 자체가 코스피의 절반 정도 됩니다. 현재 0.2% 떨어지면서 674포인트 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업종들 오늘 하락세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나 음식료품 쪽에서는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섬유유복, 종이목재, 화학 모두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안에서는 개별 이슈 위주로 종목 장세 이뤄지면서 어제장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크게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폭을 꽤나 깊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에서가 2%가 훨씬 더 넘어가는 하락세 그려내고 있고요.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조선주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환율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0.07%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조 쪽에서 그래도 상승불 0.08%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이라던가 유통, 금융 모두 다 오늘 낙폭을 꽤나 깊게 형성하고 있고요. 건설 쪽 안에서는 0.35% 떨어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이번 하반기쯤 들어서면은 그래도 회복세 크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는 해외와 계약된 체결 자체가 조금 취소가 될 우려감까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안에서도 대부분 업종들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료 쪽에서가 1%대 낙폭 형성되고 있고요. 반면에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폭 하나씩은 켜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반도체 투탑은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와는 좀 무색하게 하이닉스가 1% 가까운 상승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이 밸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세금 지원 같은 정책도 함께 이어나가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주가가 부진했던 삼성전자도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현했고요. 기업들 역시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좀 노력을 이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쪽에 또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정책금융 8조 4천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ETF 순자산이 1년 새에 지금 30%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관세부가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점점 더 가중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난 거래일만 봤을 때도 2차 전지의 부진한 흐름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0.23%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의 글로벌 누적 판매가 이제 내년 상반기 들어서면 50만 대가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고 낮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도 북부에서 인도 남부까지 총 키로수로 따지면 5,802m인데 여기 고도차 없이 문제없이 주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이오닉5가 기네스북의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분에 또 이름을 올렸다라면서 기술력을 또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 대표적인 수출, 그러니까 고환율 수혜주긴 한데 모멘텀을 현재 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리스크와 더불어서 내수 침체, 엔화 약세, 외부 부채 같이 이렇게 복잡한 악재들이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에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군들 모두 다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30만 원 선 지켜진 채로 2.32%나 올랐습니다. 이 고용량 IR에 대해서 제형 특허 우선권을 출원했다라는 소식 계속해서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0.5%, 0.1%대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서 300억 원 규모로 신종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금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장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보이는 건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정말 잘 가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주 안에서 기자재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하나오션 오늘 같은 경우에는 0.6%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살펴보자면 HD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오늘장 안에서 좀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인도에서도 K조선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들려왔었는데 어제 하루 만치의 그 모멘텀을 자리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전된 모습으로 이 현대, 롯데, 방산주가 오히려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조업 섹터 안에서 살펴보자면 로봇도 함께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서 그 기술 개발에 도입을 하겠다. 더불어서 이렇게 조선과 관련돼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겠다라는 그 기대감 함께 가져가면서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휴림 로봇을 필두로 해서 로봇주도 함께 움직였으니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전자기술 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술 안에서 오늘 두산이 3.5% 올라가고 있고 의외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올라왔습니다. 4.68% 상승하면서 12만 6천 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0.6%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0.64%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 살펴보자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이 테슬라용 전기차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을 한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폭을 크게 확대를 했었습니다. 간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까지 함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 대장주 중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이 세라믹 방막과 같은 전도성 구도체와 연관된 그런 특허를 국내에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줬으니까 오늘도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립스와 냈던 특허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7년간 판매된 필립스 조명 전량 리콜 판정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큐셀 부분이 있죠. 하나큐셀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죠. 이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으로부터 지금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지난 19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T&G가 2045년 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때 하나큐셀과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솔루션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지금 현대로템과 마찬가지로 상승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1.19%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는데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에선 좀 빼고 있고 선물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플러스권 찍혀 있긴 합니다. 개장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크게 회복되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대형주 위주의 상승 흐름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매물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되는지 여부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일단 현물 시장에서 좀 많이 빼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선물 쪽에서는 플러스권 찍혀 있고요. 어제가 배당 기준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배당 받은 만큼 일단 출발 자체는 좀 밀리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달러 원 환율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1,470원 터치 나왔고 오늘 출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69원 50전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허들을 1,450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걸 굉장히 빨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해는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연준은 반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트럼프 취임하고 나면 1,500원 넘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던데 대표님 어디까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까요? 1,500원까지는 안 가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1,500원까지의 충격, 여파까지도 고려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환율 변동은 있겠지만 1,500원 이상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 빠르게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수급적인 면에서 계속 좋지 않은 흐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국내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환율 부분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1,500원까지 안 가야겠죠. 사실 지금도 불안한 수급이라서 지금 시각 기준으로 지금 1,470원 다시 터치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안 그래도 지금 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환율까지 올라버린다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도 수급이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백이 더 생기게 된다면 뭐 아니면 신용 미수나 반대 매매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될 땐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대한 것들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0.85, 0.83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 바닥권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여기서 어떻게 지지가 되고 반등이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여기서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 환율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 지금 PBR 0.83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금 역대급 낮은 수준 그리고 기업 가치 대비했을 때도 굉장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되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5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종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바로 매수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지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을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급을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환율이 올라가네요. 달러원 환율 지금 1,471원 10전에서 현재 거래되면서 계속 상승폭 키워갑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 안에서 있다 보니까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 관련해서 표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가 지금 거의 PBR 0.83배, 8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쪽에서 내년에는 국내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이 예상하고 있는 비중이 한 14.9%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위주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을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기업들 그리고 이 PBR 하단에 있는 기업들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바로 기관에서 매수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관에서는 이런 매수한 종목군들에 대한 수익 극대화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매수세에 대한 연속성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상승폭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기관에서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이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잘 지지되고 있는 종목군들 대형주들 위주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관에서 담고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조선주들, 고점에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대형 반도체주들 중에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제약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잘 다지고 기관 수급도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된 상황은 아니지만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담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지만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들 위주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 좀 더 국내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첨단 패키징 관련해서 소부장단을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어제 제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1대1 방식으로 삼성전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1대 다수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밸류체인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좀 보도가 됐었는데, 그럼 대표님 지금까지 삼성향이라고 믿었던 장비들 혹은 소부장단 밸류체인들은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원전 재검토되면 사실상 수혜볼 수 있는 건 없어지는 걸까요?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소부장제주들, 삼성에서 다각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각화한다고 한다면 기존에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기업들, 그리고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던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을 악재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삼성전자 공급망 변경과 함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은 이 점을 통해서 이런 반도체 생태계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소부장제주들도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점을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급사들 흐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런 공급사들도 지금은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굉장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단기 변화로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바닥권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AI향 반도체주들의 흐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미국에서의 엔비디아, 다양한 이 빅3 종목, 빅3 외에도, IT 빅3 외에도 종목군들이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국내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주들, 미국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면 반사이익을 올릴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 속에 갇혀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박스권에 갇혀서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이 길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의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급망 개편, 이런 다양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주로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 주로 했던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후발로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 바로 HBM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분야 쪽에서도 굉장히 고부가 가치, 다양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고성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 매출 증가, 이 부분이 향후 이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향방을 결정짓는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고성능 반도체, HBM 부분, 이 두 가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체인 관련해서 일단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흐름은 좀 엇갈립니다. SK하이닉스가 17만 원 선에서 반등 좀 나오면서 1.8% 상승불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53,400원 선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블랙웰 관련해서 내용 좀 공개가 됐는데 밸류체인 안에 삼성전자는 빠져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에코프로 BM이 다행히 강보합으로 플러스권 전환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에코프로는 약보합 수준에서 58,600원 선 흘러갑니다. 어제 이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기관 쪽에서 좀 담아가는 모습들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외국인도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종목들은 신저가를 기록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러브콜을 보내고 비중을 늘려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 부분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들 특히 이런 2차 전지 소재 그룹 그 외에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 다양한 대형 2차 전지 주들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저가에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이 밸류 체인에 있어서 지금의 밸류는 굉장히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 대비했을 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런 수급에 대한 의미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가다라는 점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매수로 접근하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호재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AI 쪽에서의 개발 부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첫 번째로 봐야 할 점 바로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회사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이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지금은 불황 상태 자동차 판매량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다시 돌아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군인가 섹터인가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매출적인 측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분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단에 의외로 3,000당 제약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사실 상한가 갔다가 꺾였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움직임입니다. 이게 꺾였던 이유가 조건부 계약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가 받는 거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상한가 들어갔다 다음 날 꺾였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 내용들이 정말 큰 악재인 건지 오늘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좀 더 기대감을 가져가 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단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 대한 이슈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미국 최대 컨퍼런스, 제약 컨퍼런스죠.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은 이 섹터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개별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계약 부분이라든지 임상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단순히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 무조건 잘 될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계약 부분에 있어서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제약바이오 센터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 동력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임상이나 계약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계약이나 임상 관련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좀 붙었을 때는 다양한 가능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삼천당 제약이 오늘은 한 15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1%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고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 있어서 일단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좀 반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고환율 수혜 섹터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조선 쪽 보겠습니다. 어제는 인도 총리의 러브콜을 받게 되면서 선박 1,000척 이상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더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자암호 살펴보겠습니다. 리게티가 유엔 쪽에서 25년 양자 기술의 해다라고 설정을 되면서 리게티가 어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실스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양자 관련된 업체인데 실스크가 실퀀텀닷컴 랩을 출범을 시키면서 어제장에서 60% 넘게 상승부를 켜기도 했습니다. 양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연구 개발에 앞서 나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퀀텀 랩 소식 전달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강세 보였고 오늘도 여기 커플링 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신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요 테마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이제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픈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통신 장비들이 다 기지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연동시킬 수 있는 표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오랜 오픈랜 기술입니다. 최근 좀 관심 받고 있고 관련한 종목들도 최근 시세가 좀 나고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먼저 어떤 쪽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 테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환율 수혜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런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박도 수주가 됐고 있다라는 점을 이 세 가지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이슈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본과 노동이 집약돼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후방 산업인 해운과 철강 함께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섹터가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운과 철강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건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이 빅3 수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치 건조 물량이 거의 다 수주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의 수주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점, 여기에서 주목을 강하게 해봐야 될 점은 바로 중국과의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국과의 이슈, 해상에서의 마찰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조선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군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리에 대한 수요, 거기에 LNG선 수주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가에서 계속 상승한 이후에 이 흐름이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주춤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상방에서의 물량 소화라고 보여진다면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이 이유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중국과의 이슈, 단기로 끝날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교체 수요와 함께 다양한 기술력이 있는 LNG 그리고 군함 이런 기술력 있는 선함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조선주 단기로는 눌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추세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 살펴봤습니다. 단기로는 좀 눌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결지어서 질문 드려보면 단기로 눌렸을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가격대에서도 조정대 담는 거 가능할까요? 네,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짧으면 3거래일, 길더라도 5거래일에서 7거래일 정도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흐름 보게 되면 예수금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 섹터에 몰리는 자금도 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에 몰리는 수급,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단기 눌림에서의 추세에서는 조선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쪽은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혜를 조금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수주가 더 많았기 때문에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테마 상단에도 이름 올리고 있고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5G 주파수 할당 이야기도 있고요. 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제재하면서 특히 통신 장비 부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러스 알파로 양자 컴퓨터 이슈까지 붙어 있는 통신 장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한 번 더 속아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속아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종목들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섹터에서 흐름, 상승 흐름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흐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중국에서의 이슈, 바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국과의 이슈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경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는 상승 이후에 짧게 눌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 볼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시총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속아봐도 되나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통신 장비주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가 플러스 알파로 붙어있는 종목들은 좀 더 옥석 가리게 하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474원 90전까지 올라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더해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환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된 가운데 관련주가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7일 NP닥터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 2의 주연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이자 이사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는 전일 대비 20.42% 내린 14,770원에 거래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의 약세는 관련 콘텐츠 공개에 따른 재료 소멸 그리고 차익 실현 심리가 겹쳐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법인 설립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에 현재 10에서 11%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전일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구글은 슈퍼컴퓨터가 10잔여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푸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양자칩 윌로우가 장착됐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 시장 모두 다 하락불을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수가 형성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 그대로 하락 유지한 채로 2,41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낙폭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한 투자자를 찾아보자면 개인 투자자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반대로 매수를 좀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방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400억 원이 훨씬 더 넘어가는 금액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압력 자체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나홀로 매수세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2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마찬가지로 함께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투자자가 현재 808억 원 매도를 하면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300억 원 좀 후반대까지 내려오면서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 눌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두 다 하락 전환한 상태입니다. 종이목재와 섬유의복에서 1% 이상의 낙폭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0.42%, 오늘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주들이 그래도 여기 섹터 안에서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 살펴보자면 비금속 광물과 철강금속 거의 4%고 4.7%까지 하방 압력 강하게 눌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제조 쪽에서 0.16%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 건설 쪽에서 0.7% 하락세 유지되고 있고요. 금융, 유통, 기타 서비스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하락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오히려 0.39%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료 담배가 지금 낙폭 1% 가까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1.92% 하락하고 있고 섬유의료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1.21%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맵을 열어서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고 또 하락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하락하는 종목들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곳곳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조업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엔 7.63%, 이오테크닉스가 6.52%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HBM 관련된 종목들인데 HBM 관련된 소식 있으면 바로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방산3 개장 당시에는 상승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소폭 하락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현재는 0.39%까지 올라와 줬고요.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 안에서 몇몇 종목군들은 상승에 전환한 상태입니다. 에코프로 BM이 현재 1.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로 전자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은 다른 방향 가리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4%, 2% 가까운 상승폭을 형성했지만 삼성전자는 반대로 지금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폭은 현재 0.19%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현재 3.37%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화솔루션이라던가 한화시스템 지금 한화그룹주들은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성델타테크, 2차전지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안에서는 지금 의료기술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 개별 이슈 위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 1세대 비만 치료제 복제약인 제네릭 자체가 현재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같은 성분으로 뒤에 나온 게 싹센다인데 곧 FDA가 제네릭을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함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부터 해가지고 정말 펜프토론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 섹터들 오늘 움직임 활발하게 이뤄내고 있습니다. 리가캠은 현재 3.69%까지 하락폭을 확대한 상태고요. 알테오제는 0.17%, HLB가 현재 5.15% 거의 7만 원 선 가까이 근접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지금 금융 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안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강보합 종목이 몇몇 개 없는 편이고요. 메리츠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금융업종에는 리스크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금융가의 평가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리테일 트레이드입니다. 여기 안에 지금 이마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미 이마트 많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 이마트 쪽과 알리 쪽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뒤를 이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 안에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지금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투도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섹터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재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상승 전환에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아직까지는 0.17% 소폭의 하락세고요. 머티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금양이 1.7% 오름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어제 대비해서도 정말 크게 오르고 있고요. 방금 전까지 1,476원 70전까지 터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이라서 수급이나 거래도 특히나 더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